안녕하세요. 민더쌤입니다. 오늘은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두산그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두산이 누굽니까? 또 저력의 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하는 이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두산 그래도 산업 기반 전반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그래도 굴지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산의 저력은 결코 죽지 않을 거라는 희망 가지고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만은 꼭 쓰자 두산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산 2020년 상반기 지금 코로나 여파를 토대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채용을 이제 서서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두산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채용 연계형 인턴 채용을 해주는 것 자체도 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에게는 수많은 멘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멘티님들이 합격을 하셔야 저도 또 기분도 좋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4월 9일까지고요. 자, 모집 회사 및 분야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두산 산업 차량이라고 해서 지게차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산 퓨얼셀이라고 하는 곳,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그리고 로지스틱스 솔루션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산업 전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곳도 지원할 곳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꼭 좀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분야입니다. 간단히만 얘기 드리면 모집 분야는 기본적으로 R&D와 생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R&D와 생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공 관련된 전공 프로젝트가 기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와 전기, 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당연하고요. 퓨어셀은 특이하게 화학 쪽을 요구를 하고 있죠. 여기는 그 이유는 이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자면 수소 경제를 활용한 연료 전지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이 있겠고요. 그리고 건물용이 있겠고요. 그래서 차세대 친환경 연료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울러 여기는 건너뛰었네요. 여기서 키워드를 제시해 드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게차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게차 사업. 저도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두산 산업차량 쪽과 거래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우수한 품질과 AS 능력 때문에 한번 고객이 되었다 하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갱신해서 믿고 거래하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이 개발과 AS가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는 여기에 대한 키워드도 추가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예 지금 해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R&D와 생산이 주축이 된 회사들은요, 제조 기반의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제품을 개발하고 AS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품질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공학 학생들은 여기 품질 쪽에다가 이렇게 둔 거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한 전공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전공 프로젝트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받는 게 관련 없는 전공 프로젝트인데도 괜찮을까요? 그 관련 있고 없고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정도로도 좀 너무 산업 연계성이라든지
이 분야 연계성이 너무 동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일단 후순위로 밀어두시고 1순위, 2순위부터 먼저 고민해서 키워드와 연계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죄송해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을 할게요. 중요하다고 계속 나오는가 보네요. 자, 품질이 중요한 만큼 이 기술에 대한 인증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증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은 R&D 기반이 좀 많이 나와서 요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인증이 중요한 이유는 고객들이 이 인증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문과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 1인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산업군들의 고객인 거예요. 산업군이나 지역사회가 고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개념 정리도 이종산업들, 그죠?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산업 현장들이 모든 고객이 될 수 있고요. 추가로 지역사회까지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라는 게 1인 고객이 아니라 관련 산업들이 고객들이다. 그죠? 지게차를 필요로 하는 모든 현장에 업종을 하시는 그 기관들은, 그 법인이든 사업체든 간에 모든 게 이 두산 지게차 관련해서는 고객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과 인증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품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기반이 되고, 이 부품을 기반으로 해서 AS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개발과 AS라는 큰 틀에서 품질이 중요하고 인증이 중요하고 부품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곱씹어서 왜 계속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를 품질과 관련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증과 관련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끌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는 키워드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드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드론 솔루션. 근데 민더쌤, 저는 드론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라는 문과생들도 있고 이공계생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 솔루션이, 이 드론에 들어가는 솔루션이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이 파워팩이라고 하는 이 장기간 비행 가능한 기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비행을 해야 되겠죠? 왜냐고요? 고객들이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 고객도 1인 고객이 아닌 B2C를 제가 가리켜 1인 고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인 고객이 아니라, 자, 산업용에서는 인프라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인프라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산업에 들어가면 인프라, 공장 주변 여러분들 사람이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 이제 산불이라든지 광산 같은 현장 관리, 이런 것들에 공급을 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농업 같은, 그죠? 그 다음에 물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서 활용도 할 수 있겠습니까? 로지스틱스랑도, 여기 물류는 연계해서 활용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차세대 4차 산업에 연계되는 산업구조 개편을 두산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산업, 지게차를 이용한 산업 전반에 인프라 산업도 하고 있지만은 추가로 친환경 연료전지들을 이용해서 기계나 건물, 그리고 드론을 활용해서 각각의 산업 현장에 공급하는, 이 우리 산업들이 이루어지는 그 곳곳에 들어가는 인프라 솔루션들을 잡고 가겠다라는 두산의 야심이 엿보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추려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로 키워드를 추려내보고요. 그죠? 요 정도로 키워드를 추려내보고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격 요건 외에는 특별한 우대사항은 적혀져 있지 않아서 제가 요거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자 수 잘 주의하라는 문구고요. 지원하는 회사와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자유롭게 서술하세요. 다만 400자 이내입니다. 그죠? 400자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후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고 단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전에 제가 단점은 윈도우쌤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했는데 보완점으로 제가 적용을 해라 이런 얘기를 다른 편들에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도 보십시오. 이제 문항에서 주어지고 있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들? 예. 윈도우쌤을 믿으세요.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거나 인상 깊었던 경험을 서술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감 잡으실 거예요. 오래 배우신 분들은 역량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역량에 가깝다. 그리고 여기도 일단 역량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콘텐츠 여러분들이 솎아내시는데 최소한 3가지는 필요하겠구나 라고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도로 한 다음에 거리는 어떻게 가져올까요? 각각에 뭘 넣을지는 우선은 아직은 앞단에서 여러분 키워드 드린 것들 있죠? 저기에 맞추고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맞추시는데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항이 가장 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는 윈도우쌤의 팁입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그죠?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다. 근데 제가 오늘 문항에 조금 더 집중할 건데요. 살아오면서 이걸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떠오르는 걸 쓰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입사할 때 입사 후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고 단점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요. 실질적으로 저의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은 회사와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를, 그죠? 회사와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이야기를 요 정도 써주시고 지원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시는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해시태그를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해시태그 자소서니까, 그죠? 여러분들 해시태그가 왜 이렇게 어그러지나요?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지원하는 회사와 분야에 대한 지원 동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회사 쪽에서 관심 있는 게 무언가, 그죠? 자, 그리고 직무에 대한 어디에 관심 있느냐. 자, 이렇게 하면 쉽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30%, 20% 정도, 여기는 간단히만 30% 정도만 보여주시고 여기는 7, 80%는 여기서 할애하시는 게 제가 권장드립니다. 두산 지원하는 이 계열사에 대한 업종에 대한 이해 정도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지원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했을 때 앞선에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솎아냈죠. 지게차 쪽이다. 그래서 지게차 쪽을 내가 지원합니다. 그죠? 또는 두 번째 수소 연료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드론의 배터리 성능 솔루션 또는 이제 물류에 대해서 내가 지원합니다 식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각각의 계열사별로 여러분들 뭘 써주시면 되겠습니까? 특징이죠. 그죠? 한 예로 드론이다. 드론에 대해서는 지원한 이유가 공공성을 이용해서 농업 현장에 대한 어떤 기술이 이런 산업 현장이 뿐만 아니라 공공과 이런 농업 전반에 인프라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코멘트를 많이 쓰지는 않되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관심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로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지게차도 똑같죠? 산업 현장에서 전동식이든 간에 이 지게차가 쓰이는 제조업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직무입니다. 직무가 중요하죠. 그래서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활용을 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일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개발 쪽에 되게 관심이 있어요. 이 직무 중에서 특히 개발에 관심이 있어요. 자, R&D 쪽에서 쓴다고 가정했을 때, 자, 또는 나는 품질에 관심이 많아요. 또는 나는 AS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또는 나는 인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나 이렇습니다.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키워드를 선정해주고
관련 개인 컨텐츠의 연계성을 따져가면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영지원 친구들은 당연히 여기에서 어떠한 산업 분야에 대한 매출과 실적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고요. 관심 분야에 대해서 비즈니스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비즈니스 구조. 자, 물류다. 얘네가 SCM 물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관심 있는 곳은 이 공급망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 공급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는 SCM 어떤 물류 프로젝트나 관련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게 저의 민도쌤 스타일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자, 두 번째 장점과 단점으로 넘어가면요. 입사 후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고,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느 분야에 기여하고 싶으냐 이 얘기입니다. 어느 분야에 기여를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분야가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장점은 분석력입니다. 저의 단점은 좀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 저 친구는 지식이 정말 부족하네. 분석을 못하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왜 제가 안 좋다고 하냐면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자, 내가 지게차에 씁니다. 자, 저는 지게차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이렇게 패턴을 좀 그려주시고요. 그죠? 관련하여 저는 부품 인증에 대한 또는 부품 공급에 대한 또는 품질에 대한 어떠한 품질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장단점을 역량화 시키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역량화. 성격의 장단점을 묻기보다는 역량적인 성격의 장단점으로 빠져드는 게 훨씬 더 상대방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점 또한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역량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들도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제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지만 또는 제가 지금 당장에는 드론의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량으로 보완하고 싶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입사 후에 지금 현재 내가 품질 인증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향후에는 이 품질 인증을 토대로 지게차 연구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장단점의 키워드를 어디서 가져오시냐면 앞선 단원에서 수소경제에 대한 연료전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또는 내가 부품 AS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공급망 구축하는 데가 조금 나는 미흡하다 식으로 앞에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배워보고 싶고 향후에 발전시켜내고 싶은 분야를 선정해 주시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서 반반 나눠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의 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도전적인 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인데 프로젝트 및 공모전 자랑할 건 명확하게 해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위에서 쓴 것도 있지만 더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질문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두 개를 하나 더 남는 게 있는데 꼭 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나눠가지고 여러분 50%씩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그럴 때 꼭 소제목을 이렇게 두 개씩은 해서 나 나누고 있어요 라는 걸 꼭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가장 도전적이거나 인상 깊었던 경험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뭐 써야 되겠습니까? 개인 콘텐츠 써주시고요. 그리고 뭘 잘하는 데가 들어가야 됩니다. 뭘 잘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이 뭔데
이거고요. 이꼴 여러분들의 알파, 점수를 낼 수 있는 알파 성취했던, 그죠? 도전했으니까 성취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취했던 부분이 있는 친구들은 특히나 나중에는 이걸 제출해야 되니까 증빙 가능한 것이 있다면 점수를 분명히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같으면, 기술의 예시로 든다면 어떠한 기술의 특허를 출원을 해봤다, 또는 논문에 게재하고 어떤 게 많이 퍼블릭해졌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좀 드러내시고요. 다만 여기에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재력을 뽑고자 하는 게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도전적인 경험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공계 친구들은 당연히 전공이나 학업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라는 게 당연하고요. 자, 문과생들은 저기서 공모전도 좋습니다. 그죠? 공모전도 좋고, 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두산 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두산이라는 기본 기업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로벌 경험을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 컨텐츠 드러내시고요. 전공과 관련해서 역량이 예시로 들자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저는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급망을 좀 구축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관련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4차 산업 관련되면 상당히 좋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죠? 또는 내가 기계 또는 제조업 관련해서 품질 이슈를, 품질이라든지 환경 인증 관련된 환경 인증을 나는 좀 할 줄 압니다 식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러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산 그룹을 하면서 쓸 게 많지 않다라는 분들에게 마무리로 해드리자면, 두산의 슬로건이 두산 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두산이 되고자 이제 CEO 경영진들의 이제 기업 가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게 글로벌한 인재가 있다면, 비단 직무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글로벌성이 있다면 그래도 뽑아서 트레이닝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눔과 공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반성장이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지금 모든 채용하는 계열사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콘텐츠를 지금 고르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눔과 공생에서 지역사회 관련된 봉사활동도 여러분들 드러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봤는지를 최소한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추가로 동반성장 관련해서는 자생할 수 없고 협력사들, 부품 협력사뿐만 아니라 공급하는 협력사들, 그러니까 공공기관, 농업기관들 또는 물류기관들 등등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협력사라고 표현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거래처들과의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거래처와 관련된 경험들이 있다면 이 경험들도 꼭 좀 활용해서 앞에 이 단어들을 먼저 언급해 주시고요. 저는 나눔 공생과 관련하여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는 저는 동반성장과 관련하여 이런 거래처와의, 그러니까 여기는 산업업종이 좀 드러나셔야 되겠죠. 이런 업종의 거래처와 거래해 본 적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시작하신다면 그들이 그래도 깊이 있는 이 친구의 직무 역량이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맞추려고 애쓰네, 그리고 이 업종과 이해도가 있네, 이렇게 잠재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고요. 두산 결코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두산이 지금 산업의 발전 방향 그리고 터닝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요. 오늘도 저 민도쌤도 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